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어떻게 배터리 회사들, 특히 이제 셀 제조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평가하고 있는지, 사실 이 삼강구도 LG화학, 파나소닉, CATL에 대한 이 정확한 배터리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테슬라는 그것들을 정확히 다른 회사들보다도 혹은 셀 제조회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여건인지를 오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실상 셀에 대한 정확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 그리고 지금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가 스스로 파일럿 프로세스를 통해서 테스트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배터리 셀에 있어서도 엄청 최강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오늘 내용은 정말 테슬라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탕이 되는 게 결국 최근에 네이처 머신 러닝 인텔리전스에 나온 논문을 오늘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배터리 비교표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타입의 배터리가 사실 있습니다. 같은 리튬 이온 배터리여도 양극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LG화학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NMC, 특히 이제 니켈의 함량을 올려서 하이니켈인 811 배터리가 있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금 파워월 2죠. 그 솔라셀과 이제 패키지로 혹은 솔라루프와 패키지로 제공되는 파워월 2는 기가팩토리 1 이제 네바다에 있는 파나소닉이 셀을 제조하는 그 NMC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전 영역의 배터리 라인업을 사실상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파는 자동차 모델 3, 모델 Y는 NCA 배터리를 쓰고, 중국에 지금 쇼 레인지,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는 지금 사실상 확정이 됐죠. CATL의 LFP, 리튬 아이온 파스페이트 배터리를 쓰고, 롱 레인지, 중국에 하나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LG화학의 롱 레인지는 NMC 811을 가져다 쓰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밑에 고객사들을 듣고 모든 배터리를 다 공급받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비교표는 그냥 학계에서 실험적으로 대략적으로 아는 거지 아주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는 이게 맞죠. 이게 틀리진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커스트 같은 경우도 많이 변하죠. 이 물질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약간씩은 변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만 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삼성전자의 솔리드 배터리라든지 바로 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네이처 머티리얼의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특히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부분을 설명한 논문들을 보면 그 배터리 데이터라는 것들이 다 실험실에서 여러 번 그냥 반복해서 얻은 그 정도의 이제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혹은 이제 기업들은 자기가 주력으로 만드는 셀에 대해서 혹은 이제 고객사들과 소통해서 좀 얻은 데이터도 있겠죠. 근데 테슬라는 앉아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방대한 배터리의 데이터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즈가 다른 회사랑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워낙 전기차에 셀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매년 올해도 지금 이대로 가다간 에스티메이션이 50만 대를 가뿐히 넘어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워낙에 지금 중국에서 판매량이 꽤 호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 대는 올해 너끈히 이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기에 들어간 수많은 셀들, 그리고 이렇게 각각 들어간 셀들, 그리고 이제 파워에 들어간 셀까지 하면, LG화학 배터리의 에러율은 얼마고, 얘네들은 온도로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배터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파나소닉 배터리는 약간 좀 성향이 다르네. 정말 디테일한 정보를 방대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라는 것이 어떻게 충전하냐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시켰다 100% 충전하면 사실 배터리를 이렇게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사이클이 짧아지죠. 그 대신 이것을 어떤 적정 구간에서 살짝 충전하면 훨씬 더 이제 사이클이 늘어나죠. 그리고 온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팩 내, 참고로 배터리 팩은 테슬라가 직접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셀만 받아다가 팩은 자기가 전부 제조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테슬라가 직접 튜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셀의 온도라든지 이런 차징 스테이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함에 따라서 더 정확히 각 회사별로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쌓인 배터리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돌립니다. 그래서 각 배터리의 이런 케미컬의 특성들, 그것들을 실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팩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돌아갈지가 충분히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이스루프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셋업을 해야 된다지만 이런 것과 지금 차 한 대에 들어가는 셀이 적게는 4,000개에서 많게는 7,000개씩 들어가는데 그런 차를 연간 50만 대씩 팔고 거기다가 지금 솔라셀에 들어가는 파워까지 하면은 이 양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셀을 제조하는 강력한 이 회사들의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제일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환상적인 데이터를 구축한 회사가 전 세계 유일무이 테슬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기가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양산을 어느 정도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참고로 지금 1월 달부터 올해 7월까지의 지금 마켓시어는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1위가 지금 LG화학이고 2등이 CATL이고 3등이 파나소닉입니다. 지금 LG화학이 밀고 있는 NMC811의 문제점은 니켈 함량을 높이면은 용량은 가져갈 수 있으나 위험도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터질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테슬라라면 방대한 쌓인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BMS를 잘 조절하면 정말 한계까지도 이제 몰아붙일 수 있는 거죠. 그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게 어디서 차에서 나오냐면은 실제 자동차, 전기차의 워런티에서 나타납니다. 자꾸 이제 포르쉐 타이칸을 비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참 이렇게 뭐 나름의 브랜드 밸류라든지 마감이라든지 그래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참 저한테 너무 까여서 미안하긴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르쉐 타이칸은 배터리 용량이 93.4kWh를 탑재했지만 실제 유저블 쓸 수 있는 용량은 83.7kWh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아놓은 것이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거를 어느 정도 버퍼를 가져가야지만 배터리를 좀 오래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워런티를 찾아봤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의 워런티요.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은 한 10만 마일, 그러니까 70%까지 떨어지는데 10만 마일이나 8년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워런티는 어떨까요? 타이칸보다 더 좋습니다. 직접 경쟁하는 모델 S는 연수는 똑같지만 타이칸 대비해서 5만 마일을 더 뛸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모델 3랑 모델 Y는 타이칸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럼 타이칸이 그래도 웬만큼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타이칸은 93.4kWh를 실어놓고 결과론적으로는 83.7kWh만 쓰게 해서 달성한 수치입니다. 지금 모델 3랑 모델 Y는 80kWh를 실어놓고 단지 10%도 안 되는 5kWh만 버퍼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75kWh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훨씬 더 버퍼 양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을 적게 가지고도 워런티는 더 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테슬라의 위력인 것입니다. 또한 주행거리 또한 점진적으로 OTA를 통해서 늘어갔는데 그 늘은 이유가 배터리를 바꾸지 않고 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BMS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머신러닝이라든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거쳐서 AI 트레이닝을 거쳐서 얻은 모델로 BMS를 이렇게 컨트롤하면은 좀 더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겠구나. 그 워런티도 그거의 베이스로, 그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여타 지금 전기차를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칸이 제가 전에 저도 무의식적으로 모르게 타이칸의 충전 속도가 350kWh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제 뭐 800V 시스템이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400V대인데 그러니까 800V가 더 나니까 당연히 이것도 비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동일 저항, 동일 이제 그 파워 일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도 제가 만든 옛날 영상의 요점은 사실 배터리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게 타이칸이 쓱 보니까 어느 순간 맥스 파워를 350이 아니라 광고에는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800V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테슬라보다 더 빨리 충전한다고 그리 광고를 해놓고 지금 실제 피크는 262kWh DC 패스트입니다.
지금 이러면 V3 슈퍼차저랑 큰 차이가 나지 않죠. 400V 시스템을 쓰는 테슬라와 이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볼티지는 2배나 올려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 결국엔 배터리가 이걸 감당하냐 안 하냐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배터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이파워를 넣게 되면은 배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포르쉐는 테슬라 같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LG화학과 이야기를 해서 LG화학 셀 제조사의 데이터를 근거로 자기가 조금 운영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아마 이렇게 설정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좀 팔리다 보니까 그런 팔린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꾼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테슬라는 정말 배터리에 있어서도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AI를 이용해서 이미 실제 차에다가 배터리의 최적화 튜닝을 하고 있고 각 배터리의 이제 장단점, 회사마다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을 통해서 치킨 게임을 지금 유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디테일한 거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충분히 관여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셀 제조업체에 있어서는 테슬라는 참 까다로운 고객이 확실합니다. 예. 이런 테슬라의 영향이었던 혹은 지금 마켓시어를 좀 잃어가고 있는 파나소닉이 움찔했는지 배터리 캐패시티를 프로덕션 캐패시티를 한 10% 이상 이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이제 올린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요. 기가팩토리 1에서 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량을 5% 이상 올린 배터리를 이제 공급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파나소닉도. 그리고 정말 이 테슬라의 무시무시함이 뭐냐면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뉴스가 좀 떴는데 지금 테슬라는 자기만의 이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의 경쟁 상대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이제 CCS2 타입으로 인해서 아까 보여드린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이제 오늘 나온 루시드 에어라든지 이런 다른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들을 지원하는 참고로 이제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맞고 벌금으로 미국에다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지금 깔고 있는 DC 패스트 차저인데요. 아니 이 회사가 지난 이제 레이버데이 휴가 그 롱 위켄드에 뭐 소비자들한테 공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지 지금 동부에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라인에 그 하이웨이에 있는 DC 패스트 차지를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업그레이드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기기를 손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만 그렇다고 500마일, 거의 800km 에리어에 하나도 DC 패스트 차지를 작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라인 자체를 동부의 상당 라인들을 그냥 다 꺼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발이 이게 심하죠. 물론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사실 테슬라 말고는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 타입의 충전소라든지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런 마감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짜증납니까? 롱 위켄드를 맞이해서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을, 물론 코비드 때문에 사실 멀리 가지도 못하긴 하죠. 몇 개 주는 이제 허용이 됐지만 플로리다까지는 못 가긴 하지만 그래도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못 써서 발이 묶인 사연들이 지금 뉴스에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이렇듯 잘 이렇게 충전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운영하는 것도, 여태까지 경쟁 상대가 없어서 테슬라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지금 경쟁사 보십시오. 얼마 깔지도 않아 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물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었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회사를 대응하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이렇게 쉬운 면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참 오늘도 테슬라의 좀 압도적인 모습, 물론 이게 뭐 천년만년 가진 않겠죠. 하지만 향후 1, 2년 내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적수가 없고, 이런 방대한 배터리를 팩 제조로부터 그리고 이제 여러 고객사들로부터 그 얻은 셀을 이용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한 정확한 셀 서플라이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